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미국 정부가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래도 또 실망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한 미국 대사를 우리 외교부가 불러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 대사를 우리 정부가 불러서 뭔가 이야기한다. 이거 원래 초치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는데 말이죠. 뭐 협의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일본 대사는 우리가 초치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뭐 주의를 줬다 이런 개념을 이제 쓰는 거고요. 오기 싫은데 또 오라고 하는 게 초치라고 이렇게 그 국문법상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초청해서 온다는 건데. 예. 근데 어쨌든 주한 미국 대사는 우리가 저렇게 얘기한 건 사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주는 게 미국인데 일부러 대사 우리 차관이 대사와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서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 미국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좀 규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건 한일 간의 협정인데 어쨌든 미국이 내용면에서 관여돼 있긴 하지만 협정 자체는 한일 간의 협정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3자인 미국이 자꾸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게 한일 관계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과거에 효선양, 미순양 사건 때 촛불시 있어가지고 한미 관계 크게 흔들린 적 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지만 품위 있는 행동을 해라라는 그 경고를 확실히 준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저는 이 지소미아 파기 자체가 파기라기보다 뭐 종료죠. 종료를 결정한 것 자체가 사실은 지소미아 체결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이득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득이 돼서 우리 정부는 친미적인 박근혜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서명한 게 지소미아인데 이거를 근본 내용이 군사기밀을 서로 나눠 갖는 건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 한국은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서 이건 파기를 이미 일본이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의 지금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마치 한국의 그 종료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파기한 거지 우리가 파기한 게 아니다. 그러면요. 홍현익 박사님 얘기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면 홍현익 박사님 얘기 듣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구심이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러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건 일본이 분명히 먼저 사실상의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를 결정한 것뿐인데 미국은 왜 그럴까? 어떻게 보세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부터 과거로 다시 추적해 보면은 미국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지소미아 종료를 했을까?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 때문에 한 거죠. 그럼 일본은 왜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했느냐?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미국은 앞에 두 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와 백색 국가 지정 제외가 등가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한 지소미아는 미국의 이익도 침해하지만 한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꿔놔야지 이 셈법을 바꿔놔야지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원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담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날 했던 이야기. 이건 아마도 우리 정부가 해리스 대사를 불러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전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여서 아마 더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에스퍼 국방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re interests and values and things in common
than we do not. And I want to build upon that and hopefully resolve this quickly, move forward, and get back on the important track we need to.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and of course, urge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국방부 장관이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국방부 차관보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협정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데 또 주목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신 박사님 어느 부분에도 초점을 저는 두십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초치모에 준하는 그 정도의 경고는 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압력으로 비춰질 때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미국도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할 때 일본을 같이 묶는 그것은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조치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이 재고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된 일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이 점도 우리가 이제 알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페리스 대사를 불러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일정 부분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홍 박사님은 이 한미 동맹 관계에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반응 보면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해하거나 좀 불쾌해하는 것 아니냐, 균열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떠밀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왜 떠밀었느냐? 이건 아주 간단한데 우리 언론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SOMIA는 사드하고 한 패키지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으로서 GSOMIA 체결 이전에 한중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까지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나란히 서서 열병을 받을 정도로 좋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아마도 한국을 더 이상 중국과 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GSOMIA를 체결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레이더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중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차하면 군사적 타겟으로 삼겠다. 거의 적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틀림없이 야, 이 GSOMIA하고 사드 때문에 우리가 한중 관계 우리는 우호적으로 가져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차하면 한국을 타격하겠다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그거 뭐 사드 갖다 놔봐야 한중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냥 공격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전초병, 천병 역할을 하고 거기다 방패막이까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거는 자동갱신돼야 되는 것처럼 하고 무역 제재까지 가하니 우리 정부로서 더군다나 안보적으로 불신한다. 그러면서 군사 기밀은 달라? 우리가 정말 뭐 완전히 뭐 그들의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료시킨 것인데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입장에서 너 왜 보초 세우고 방패막이를 세웠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해라. 계속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주권국으로 대우해주고 왜 제재까지 가하느냐? 그것도 못 말려주면서 그걸 하냐? 어이가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면 대한민국도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여차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GSOMIA를 종료시키고 싶었는데 아베가 그걸 명분을 준 거예요. 저는 그런 명분을 준 아베한테 내심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해도 한일 간의 협정인데 군사 기밀을 서로 교환하는데 한국은 안보상으로 못 믿을 나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저희가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연장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만약에 연장했으면 한국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졸로서 존재하는데 이제는 미국이 일본에도 야 보니까 한국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냥 가만히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던 미국이 일본 아베도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한국이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거기다 제재까지 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베는 가만히 보니까 GSOMIA로 얻고 있던 엄청난 이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중국이 미사일 날라올 때 한국이 정보를 안 주면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아베도 지금 수세에 처한 겁니다. 따라서 종료 결정이 연장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홍영립 박사의 시각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시각인데요. 예. 홍현희 박사님 말씀에 이렇게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북한이라는 팩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실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 동맹을 하면서 얻는 혜택이 있고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있는 거죠.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 미국은 한국하고 동맹 왜 하겠습니까? 북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잠재적 위협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의 균형점에서 우리가 정교한 행보를 해야 되지 북한이라는 팩터를 제외해서 마치 우리가 미국의 졸로서 지금 동맹을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게 되면은 한국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주변 정세를 정리한 다음에 동맹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이 동맹에서 한 발 빠져나오면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한테 더 잘해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빼놓은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 고립된 한국을 더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와 같이 격동하는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는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게 동맹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과 함께 지금의 상황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기존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인식 차이, 어떤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앞으로 상황,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한 3, 40초씩 드릴게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잘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쥐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동맹이었는데 반중 동맹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쥐소미아가 종료됨으로써 사드만 잘 처리하면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아베가 좋은 기회를 줘서 하나는 지금 해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반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이를테면 파병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지금 호르무즈에 파병 안 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 방어 범위를 조금 넓혀줌으로써 미국을 호르무즈에서 도와주고. 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다음에 방위분담금은 미국이 요구하는데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미일 삼각 정보 공유 약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호 관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쥐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미국의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한미 관계는 항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쥐소미아를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일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본이 백색 리스트 제외 이 조치를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연장하겠다. 이런 태도로 가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 정도가 전 옳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신만철 박사님. 풀어야죠. 상황 악화되는 걸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법은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시 연장, 철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국내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65년 청구권 체제와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의 보관은 이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일본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다르신 두 분을 모시고 현 상황을 보니까 현 상황을 판단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지 못해서 아쉬운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좀 들어보시죠. 예. 예, 오늘 무겁고 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음악이 갑자기 경쾌해서 좀 놀라시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레스타테 스타 피넨도 이탈리아 노래라고 하고요. 198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는 중장년층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래 가사가 여름은 지나가고 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하늘은 그야말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가을 하늘을 연상케 했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여러분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편안함, 행복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내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 가을의 초입 9월에는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